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요, 쌤들?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합격 2차 강의가 조금 늦게 업로드가 돼서요. 지난주 우리 한 주를 조금 쉬고 만나게 되었네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합격 공부 관리 강의에서는요. 중요한 관리가 바로 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팀 관리를 보통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학원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부분이 바로 팀 관리 팀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터디 팀을 1차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고 또 2차에서도 스터디 팀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따라서 팀은 상당히 중요한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물론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합격을 돕는 팀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오히려 합격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구성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시는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전문 교수님,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개인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저는 조금 같이 하거나 약간 장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팀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유치원 임용고시를 1년 만에 단기간 만에 합격하기 위한 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긴 시간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팀을 구성해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짧은 1년 정도를 목표로 단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팀 관리 또한 개인 공부 이상으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선택하는 방법 또 팀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볍게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합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팀을 운영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팀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팀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팀 관리는요. 팀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팀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팀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공부하는 팀 우리 강의, 제 강의에서는 그 유아리 합격유아 강의에서는 보통 협동학습한다 해서 협동학습팀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스터디 팀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협동학습팀을 구성할 때에는 1년 동안 1월 달부터 대략적으로 매년 1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매년 12월 말에 공부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고 그리고 11월부터 12월 달 두 달 동안 한 달 보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날짜로는 거의 두 달 정도의 2차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월 달 첫 주에 우리가 2차 최종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팀 구성은 매년 12월에서 전년도 12월에서 아니면 새년도 지금 해 1월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에 대한 1, 2차 일정 그리고 팀 구성 일정은 현재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날짜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응시하시는 해에 1차와 2차 기간에 따라서 팀 구성과 공부의 시작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12월 혹은
공부할 올해 1월에 팀을 구성할 때 팀이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고 또 팀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임용 1년 합격 전략으로 봤을 때 조금 객관화시켜서 팀이 공유하고 그리고 팀이 분리되어야 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또 어떤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내용은 분리해야 하고 이때의 주의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함께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 보죠. 자, 먼저 팀을 공유를 해야 한다. 팀이 함께 공유해야 할 시기는 1차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11월부터 11월 1차 시험이 끝났을 때부터 12월까지 즉 2차 시험 대략 일주일 전 정도까지는 팀이 함께 공유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팀이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개별 선호에 따라서는 개인 공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팀은 어떤 경우에 조금 더 합격을 위한 장점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특별히 자료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른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서로 해당되는 교수님들의 수업 자료를 합법적인 선에서 1대1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나 또 강의에 대한 권리들이 교수님들께 그리고 학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으로 공유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료 공유라고 한다면 1대1로 복사해서 나누어 보는 정도로 그래서 합법적인 선에서의 자료 공유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강의의 자료를 또 같이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강의를 함께 들으시는 경우에는 자료 공유는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대신 자료 대신에 숙제 교수님께서 숙제를 만약에 주신다면 유아리 합격 유아의 경우에는 숙제만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숙제를 같이 점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개인 공부가 아니고 숙제를 제시해주는 강의의 경우에는 숙제를 같이 점검하거나 혹은 공부의 진도, 숙제가 없는 강의의 경우에는 공부 진도 등을 같이 점검하는 등을 같이 공유하면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1월달부터 6월달 동안 1차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은 게 바로 암기인데요. 1월달 그리고 6월달인데 무슨 암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배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아니고요. 이때에는 중요한 우리가 전공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고시문이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시문에는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교과목에 해당이 되죠.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지도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또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평가는 어떻다라는 안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5개 영역이죠. 즉 5개의 과목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하게 되는데요. 신체운동 건강 그리고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리고 예술경험 마지막 자연탐구 영역 5가지의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을 제시한 책이 바로 해설서라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해설서라면 고시문은 이러한 해설서를 조금 집약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시문 내용을 1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미리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1년간 합격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암기는 일반 내용이 아니고요. 전공의 일반 내용이 아닌 전공의 고시문에 국한해서 1월달부터 함께 파트너로 혹은 팀으로 2인 1조로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암기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재수 이상, 즉 한 번 시험이 아닌 2번 이상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고시문 암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해놓으면 또다시 실수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공유하면 장점이 될까요? 바로 생활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는 혼자 암기하기 좀 어려운 고시문 암기, 그리고 무조건 꼭 맞추어야 하는 고시문 중핵 과목에 대한 암기를 1월부터 함께 공부하고요. 그리고 자료 부분을 공유하게 되지만, 자, 일상적으로는 공부와 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활관리죠. 자, 생활관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즘은 뭐 카톡이나 또 네이버 밴드나 또 개인적인 문자, 또 전화를 통해서 생활관리를 좀 많이 서로 하는 편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상관리.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같이 기상관리. 또 맞습니다. 취침관리. 그래서 기상시간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우리가 2회 강의 때, 네, 2강 정도 때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죠. 이미 기상시간은 오전 7시 정도가 좋겠다. 늦어도. 왜? 시험 당일을 위해서. 그리고 취침시간은 네, 오후 12시가 좋겠다. 그래서 임고생의 경우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우에는 네, 최대 7시간 취침을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걸 추천하죠. 물론 이제 직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임고생 이외에 한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수면 시간과 그 취침 시간 그리고 기상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상 시간, 취침 시간, 그리고 공부 시간, 그리고 공부 시작하는 인증샷, 혹은 또 인강의 경우에는 강의를 완강한 인증샷, 요 정도의 생활 관리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공부법을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격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팀 공유에서 지금 나오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공부법을 공유하는 거죠. 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합격한 선배들 공부법대로 공부해야지,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공부해야지, 아니면 재수, 3수, 4수 이상 또 다수생들의 경험을 고려해서 함께 맞추어서 공부해야지, 이러한 다양한 공부법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의점 한 가지 알려드리면, 공부법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고려할 점이 개인차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즉, 개인차라고 하면 인지 구조의 차이, 그리고 또 이해도의 차이, 또 암기력의 차이, 자, 무엇보다 선행학습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공부법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합격한 선배님이나 또 다수생이나 또 초수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공부법도 타인에게는, 다른 임용생에게는 위험한 공부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공유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개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 공부관리 강의에서 이미 공부계획서 짜는 방법, 전략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공부계획서를 잘 짜고 또 안내해드리는 교수님의 강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팀 공유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법의 공유라는 점. 그래서 공부법은 본인이 합격을 위해 단기 합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답이지요. 바로 유아리 선생님처럼 우리 유치원 임용을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 공부법 안내를 좀 받으세요. 자, 팀 공유는 이렇게 1차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자료 암기 생활관리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1차 팀을 분리는 언제 하느냐? 팀 공부가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이제 언제 시작하냐? 개인적으로만 관리하는 시기가 바로 7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7월달이 되면 이제 이론 강의가 대략적으로 6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요. 보통 5월까지 이론 강의, 그리고 6월달부터는 문제풀이 강의, 조금 늦으면 7월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이루어지죠. 보통 학원가에서는.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론 공부는 좀 함께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공부가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뭐에 따라서 개인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뭐에 따라서 개인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이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 공부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팀이 아니고 본인에게 부족한,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후반기 공부법으로 개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달에 팀에서 분리가 되고 늦으면 7월 달에 분리가 되면 좋겠죠. 자, 공부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역시 이때에도 생활관리나 그 다음에 전공 암기는 공유하는 게 좋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팀에서 분리가 되는 게 좋은 시기예요. 7월 이후에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암기할 때 많이 힘들어요. 혼자 하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다른 부분들은 자료 공유, 기타 등등은 분리가 좀 되더라도 생활관리나 전공 암기, 고시문 암기가 아니에요. 후반기 7월 달부터는 전공 암기에 좀 집중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관리와 전공 암기를 공유하는 가벼운 스터디는 괜찮고 이제 공부에 대한 자료 공유라던가 공부 진도라던가 여러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는 팀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에서는 팀이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11월에서 12월에 공유를 해요. 무엇을 공유하냐면 실기를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도 들어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업에 실전 연습을 함께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URE 합격유아에서는 2차 반의 경우에 반드시 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팀을 누가 구성하죠? 맞아요. 유아리 선생님이 직접 구성해 드리죠.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가벼운 평가를 통해서 팀 구성을 해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자, 팀은 11월에서 12월은 실기나 2차 이론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되고 자, 분리는 언제요? 1월 달입니다. 대략적으로 1월 5, 6, 7일 이렇게 2차 시험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 공부로 2차는 팀에서 분리가 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때도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상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의 응원이라던가 서로의 수업 나눔, 서로의 면접 동영상 나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팀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기는 이미 12월로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 팀 관리 팀과 함께 해야 할 시기와 그리고 해야 할 공부 내용 그리고 팀에서 분리를 해야 할 시기와 그리고 분리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할 내용과 또 분리된 이후에도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짧은 시간 동안 대략 10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하시고요. 안내해드리는 내 강의 관련 질문 그리고 소통 공간에 질문 주시면 2차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합격을 위한 팀을 구성할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합격을 위한 팀 구성 1차의 경우에 주의점은 임용시험을 준비한 연도에 따라서 구성하지 않는다를 좀 주의하세요. 초수생이라고 해서 부족하거나 또 다수생이라고 해서 완성되거나 이렇지가 않지요. 실제로는 또 개인적으로 다 공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팀 구성 시에 특히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수 이상 하신 분들과 팀을 구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지만 사실상 지양해야 할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준비를 하시거나 2번, 3번 이상을 하시거나 안내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짧은 기간, 단기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 연도보다는 팀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긍정적 사고, 나는 붙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앞에 있는 열정만큼이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는가. 그래서 긍정적 사고와 성실함은 유아 임용의 합격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1차 팀을 구성하시고 공부 방법이나 공부 계획, 공부에 대한 전략들은 수강하시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짧은 1년 안에 충분히 붙으실 수가 있어요. 자, 2차의 경우에는 2차의 팀 구성은 주의점을 좀 안내하면 나이,
경력, 이러한 또 준비 연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외하시고 자 유아리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2차 팀을 구성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평가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순유의를 하시도록 안내할 때도 있고 또 질의응답,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쭤보기도 하고 또 동화구연을 잠깐 부탁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평가를 통해서 어떤 팀을 구성하냐면 다양한 팀, 다양성을 가진 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는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도 포함이 돼야 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분도 포함이 돼야 하고 또 인성적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는 품행을 가진 분도 포함이 돼야 하고 또 조금 더 활동적이어서 약간 조금 품행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팀을 구성하면 면접을 할 때에도 또 수업을 할 때에도 또 집단 토의 때에도 정말 많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또 배우고 또 서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팀 구성법을 간단 설명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팀 구성은 정말 중요해요. 강의 선택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팀, 합격을 위한 협동학습팀을 구성할 때의 주의점을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꼭 숙지해서 팀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팀이 다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개인 1인 1팀이 돼서 열심히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단 구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합격에 맞게 잘 구성해야 한다는 점 오늘 강의 마무리로 전해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2차 때 즐겁게 직접 얼굴 보고 강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때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자고요. 자, 마무리 인사는 아리아리 합격!